요즘 K뷰티 업계에서 정말 가장 주목받는 이름이죠. APR. 네, 맞아요.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생건 같은 그런 전통 강자들을 넘어서 시총 1위까지 올랐다니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 메디큐브 화장품하고 AJR, 그 뷰티 디바이스로 아주 유명한 회사잖아요. 네네, 바로 그 회사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APR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좀 살펴봤습니다. 뭐 뉴스 기사부터 시작해서 기업 분석 보고서, 재무 자료, 또 유튜브 분석까지요. 오, 정말 다양하게 보셨네요. 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APR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는지 그 비결하고 또 동시에 이면에 혹시 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은 없는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APR 최근 실적 보면 정말 소리가 절로 나오던데요. 그렇죠.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네. 2025년 2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1% 늘어서 3,27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요, 이게 무려 202% 증가해서 546억 원을 기록했어요. 이야, 202%요? 이러면 올해 매출 1조, 그 1조 클럽 가입은 뭐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네, 분위기가 완전히 그렇죠. 그리고 이 성공의 중심에는 그 젊은 창업자 김병훈 대표가 있습니다. 88년생이니까 만 36세. 아, 정말 젊으시나요? 네, 자수성가형 억만장자라고 불리면서 또 최근에 그 29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 매입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아, 그 뉴스 저도 봤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럼 이 성공 비결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많이 꼽는 게 D2C 모델이죠. 아, 소비자 직접 판매. 네, 중간 유통 없이 직접 소통하고 판매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셀럽들 있잖아요. 카일리 제너나 헤일리 비버 같은 네네.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소셜미디어 마케팅이 아주 공격적이었어요. 물론 그 AGR 같은 뷰티 디바이스 자체의 혁신성도 중요했고요. 그렇군요. D2C, SNS 마케팅, 혁신 제품. 삼박자가 맞았네요. 네, 그리고 해외 성과를 빼놓을 수가 없죠. 2분기 매출의 78%가 해외에서 나왔다고 해요. 78%요? 와,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특히 미국 시장 비중이 29%까지 확 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네, 그 미국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 때 작년보다 매출이 6배 넘게 뛰었다고 하니까요. 이야, 정말 화려한 성공 스토리인데, 근데 이렇게 막 초고속으로 성장하다 보면 항상 좀 그림자랄까? 그런 게 따라오게 마련이잖아요. 맞습니다. 예리하시네요. 자료들을 보면 분명히 몇 가지 좀 우려되는 지점들도 지적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재무적인 부분을 좀 봐야 하는데요. 연결 기준으로 부채 총계가 2023년에 한 900억 정도였는데 2024년에는 2,400억 원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헉,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부분 변동금리 조건이라서 만약에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확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아, 금리 리스크가 있군요. 네. 그리고 또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좀 높다는 점도 고평가 논란을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가 아주 높다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기대가 큰 만큼 부담도 크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총 2,200억 원 규모로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을 결정했는데 이게 뭐 주주들한테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 투자 재원을 좀 깎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재무 건전성 외에 또 다른 위험은 없나요? 자료 보니까 지배구조 얘기도 있던데요. 아,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창업자인 김병훈 대표 지분이 30%가 넘거든요. 거의 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죠. 창업자 파워가 막강하군요. 네. 근데 과거에 IPO 준비할 때 내부 통제 이슈 때문에 상장이 한번 미뤄진 적이 있었어요. 이런 전례도 있고 또 현재 이사회 구성을 보면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는데 사회이사들이 전부 회계 전문가 출신이라서 경영 자문 측면에서 좀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회계 전문가만 있으면 좀 편중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공식적인 CEO 승계 계획이 없다는 점. 이게 소위 키맨 리스크라고 하죠. 창업자 한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는 구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이런 지배구조나 재무 문제가 제품이나 소비자 쪽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관련해서 지적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재 매출이 메디큐브 화장품하고 그 AGR 디바이스 이 두 가지에 너무 집중돼 있어요. 아, 포트폴리오가 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나올 제품이 좀 부진하다거나 하면 이 성장세가 확 꺾일 위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 같은 데서 위조품이 막 돌고 있대요. 아, 짝퉁 문제. 네, 이게 소비자 피해도 문제지만 회사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크거든요. 그렇죠.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맞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AGR 기기 쓰고 나서 피부 자극 같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는데 여기에 대한 회사 대응이 좀 미흡했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부작용 이슈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AGR이 사실 의료기기는 아니잖아요. 미용기기인데 일각에서는 효과가 좀 과장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특히 그 SNS 후기 중심의 마케팅 방식에 대해서 이거 진짜 후기 맞냐? 뭐 가짜 바이럴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좀 제기되고 있어요. 과거에 광고 문구 때문에 제재받은 적도 있었고요. 아, 듣고 보니 성공의 핵심 요인이었던 것들이 오히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D2C나 SNS 마케팅, 특정 제품 집중 같은 것들이요. 정말 양면성이 뚜렷한데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APR이 기존 K-뷰티의 어떤 공식을 깨고 굉장히 혁신적인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건 사실이에요. 그건 인정해야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자료들은 이 성공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재무 구조를 좀 더 탄탄하게 하고 또 투명하고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와의 어떤 장기적인 신뢰관계 이걸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APR은 정말 K-뷰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기업이지만 동시에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재무, 지배구조, 그리고 소비자 신뢰와 관련된 여러 위험 요인들도 안고 있는 좀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께서도 이런 양면을 함께 고려하시면서 이 기업을 바라보시면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들이 보여주듯이 APR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성장률 숫자나 화려한 마케팅 이런 걸 넘어서서요. 특히 우리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이런 뷰티테크 분야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 브랜드 신뢰와 가치를 쌓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신뢰.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이런 공격적인 성장 드라이브와 또 내재된 여러 위험들을 관리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 나갈 것인가. 아마 이것이 앞으로 APR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